자, 그리고요 22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2번 문장 같은 거도 내려면 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 내려면 낼 수가 있을 것 같느냐, 지금 여기 쏘대 썼죠. 그리고 여기 지금 도치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거 서술형으로 쓰라고 하려면은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지금 쏘대 쓰면서 주어 동사 자리 쏘대 썼죠. 너무 몸에서 뭐뭐하다. 그리고 이제 보어가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도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이렇게 외워두세요. 서술형으로 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하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맞죠. 그 소문이 퍼져나갈 때 이제 사람들은 그 소문의 진위 여부를 일단 그거 하지 않고 자신의 조직이 위험에 처해 있다, 내가 속한 조직이 위험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 그 소식을 어떻게 한다? 전달하고 본다,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장. 7번 문장도 너무 길긴 한데 설마 이걸 다 쓰라고 할까 싶긴 해요. 근데 꼭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문이 언프로분 되지 않은 채라고 했어. 입증되지 않은 채 그 소문을 뭐한다? 전달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달해야 된다라고 느낀다라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맨 마지막엔 그래서 그 예로 나온 거고요. For example. 아니면 5번 문장 보세요. 5번 문장에 보시면 지금 더비교급 썼죠? 그러니까 이거 더비교급 이용해서 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비교급 썼으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23번. 하연아, 23번 뭐에 대한 얘기였죠? 23번. 그러니까 과학이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뉘어요. 그쵸. 뭐랑 뭐? 시간이랑 장소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랑.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거. 또 하나는 그냥 객관적인 일이라는 거. 그렇지. 일어난 사실 그대로의 객관적인 인간의 어떠한 관습이나 문화가 적용되지 않고 인간의 그러한 것들과 전혀 관계를 맺지 않는 바로 말 그대로 있는 그 fear이라고 했죠. fear fact라고 했죠. 순수한 사실. 그리고 objective라고 했죠. objective pursuit. 그 객관적인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게 맞아요. 근데 앞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그 예술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해석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술은 분명히 시간과 공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어. 근데 이제 과학은 꼭 그렇게 보는 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historical activity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이런 거 뚫어놓고 들어가면 곤란하면 니네 이거 골라야 돼. 역사적 활동. 역사적 활동으로 보는 그러한 맥락이 있고. 자, 그리고 4번에 however가 들어갔지? 그래서 이 4번 문장이 있죠. 요 4번 문장을 자른 다음에 요게 들어갈 위치를 고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4번 문장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나 연결어 들어있는 건 무조건 잘 보셔야 돼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과학을 객관적인 일로 봅니다. 그리고 uninfluenced, 이런 단어도 중요합니다. 그 종합문제 풀다 보면요, uninfluenced를 그냥 influenced로 바꿔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후반부에 이제 글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 단어들이 이런 거예요. 객관적인 일, 영향을 받지 않아, 순수한 사실, 어떠한 가치와 연관이 없어, 그리고 그 어떠한 관계와도 인디펜던트하다, 뭐하다? 무관하다.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걸 선생님들이 바꿔놓을 수도 있거든요. 인디펜던트인데 이거를 뭐 디펜던트 이렇게 바꿔놓거나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종합문제 풀다 보니까 이 스트립드 같은 가지고도 문법 문제를 내더라고요. 이 스트립드 앞에다가 is를 박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쓸 거면 둘 다 쓰고 뺄 거면 둘 다 빼라고 했죠. 근데 여기다 is를 쓰게 되면은 앞에 주격관계대명사만 날아가게 돼버려요. 그래서 틀린 문장이 돼요. 그래서 다 뺀 그냥 스트립드가 답이 돼야 돼요. 그냥 스트립드가.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었었죠. 과학이 자유로운가,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안 자유로운지에 대한 뷰, 관점이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24번 하연이 24번 뭐에 대한 얘기였죠? 그러니까 네. 정신적 발달은 다 다르게 일어나는데 그거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갱갱. 동일한 연령 제한을 두는 게, 그쵸? 그게 과연 맞는지 이 사람은 자기는 I don't know, 나 잘 모르겠어, 혹은
끝에 부분에 그게 되게 퀘스천어블하다고 했어. 의구심이 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쪽부터 내용이 들어가면 정신적 발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정신적 발달이 뭐다라는 정의를 내려줘. 정신적 발달은 사회적인 상황 안에서 사회의 규범과 코드와 그 다음에 시그널, 신호를 마스터링하는 거다. 습득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덴마크 얘기가 나오죠. 덴마크는 몇 살 때 형사 책임을 묻는다? 15살 때 형사 책임을 묻는다고 했어요. 왜? 15살이 되면 충분한 사회적인 그러한 인식의 성숙이 발현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책임도 니네가 져라 이거야. 그리고 18살이 되면 뭘 준다? 투표권. 투표권을 줘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해준다고 했었죠. 근데 이 아저씨가 하는 얘기는 그거야. 사람들마다 정신적 발달의 수준이 달라. 정신적 발달의 수준이 다르고 그 사람이 자라온 사회적 환경이나 가정 환경도 어때? 다 달라. 그런데 걔네들한테 동일하게 리밋을 거는 게 과연 맞는지 자기는 I don't know,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맨 끝에서 그러한 것이 뭐다? 여기서 보시면은 의심스러운 관행이라고 했죠. 그렇게 동일한 연령 제한을 공식적인 제한을 두는 거, 그게 퀘스천어블하다고 했어요. 의심스러운.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내린다고 하면 서술형보다는 그 기본 내용을 물어볼 것 같고요. 아니면 문법으로 물어본다고 했을 때 오브 뒤에 그 전치사 오브 있죠.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가 인디비주얼이다. 이렇게 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인디비주얼이 아니고 이 전치사 오브의 목적어는 누구다? 메스터링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인디비주얼은 뭐고? 의미상의 주어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문법 문제로 물어보려고 한다면 이런 거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들이 수업을 안 해줬기 때문에 뭘지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물어본다고 하면 이런 걸 문법적으로 물어보려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정신적 발달이라는 건 사회적 양식을 내면화하는 거라고 그랬어. 인터널라이징이지? 근데 이거 틀리게 만들려면 뭐로 바꿔놓겠어? 엑스터널라이징으로 바꿔놓겠죠. 그죠? 왜? 우리 엑스터널 나오잖아. 외부적인. 우리 그거 과정이 공정하냐 안 공정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원인을 외부화할 수 있다 없다 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터널라이징 쓰셔야지 여기다 엑스터널라이징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답은 그래서 몇 번이었다? 4번이었죠? Setting responsibility based on age, it is appropriate. 그 동일한 나이에 근거하여 그 책임을 정하는 것이 정말로 적절한가에 대한 글이었었어요. 네, 이거 좀 잘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29번 갑시다. 29번은 뭐에 대한 얘기였죠? 이거 진짜 설명하면 하연아 진짜 인정이다. 29번.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큰 변화가 생겼죠. 그것처럼 경제도 원래 경제가 중심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경제는 이 전체 중에 한 일부분일 뿐이다 라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 훌륭하구나.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구나. 훌륭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었을 때 한 번 큰 변화가 일어났듯이 인간 경제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지금까지의 인간 경제를 뭘로 봤어? 세상은 인간 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봤었어. 근데 이제는 좀 변화해.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한 번 나오긴 하는데 태양계의 관점을 이해한 그 각 사람이 있기에 그 다음 사람은 그걸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한번 스타트를 먼저 우리가 끊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점을 변화시키는 걸 우리가 스타트를 끊어줘야 된다는 거야. 왜? 그래야 그 다음 세대들도 그 길을 따라오기가 쉬워지니까.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그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은 인간 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관점이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뭘로써? 결국에 인간 경제라는 것도 모든 생명체를 연결하는 물질 흐름의 더 큰 시스템의 뭐일 뿐이다? 한 부분일 뿐이다로 바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바뀌어 자리 잡을 때 분명히 경제적 안녕, 경제가 계속 살아남으려면, 생존을 하려면, 안녕하려면 우리에게 뭘 요구할 거다? 생태학적 건강에 요인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라? 우리가 지고, 그 다음에 그 생태학적 건강에 대한 요인도 그거에 대한 대응도 누가 해라? 니네가 해라. 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우리는 근데 지금 당장 한 세기나 두 세기의 시간이 없다고 했죠. 뭐 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한 세기나 두 세기의 시간이 없어. 왜? 이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간 경제를 100년이나 200년 모아는 거니까. 올스톱 시켜버리는 거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거야. 그게 뭐야? 오래된 관점, 즉 방금 얘기했던 거 있죠? 세상은 인간 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 다음에 새로운 관점, 인간 경제도 어쨌든 생태계의 한 부분일 뿐이다. 라는 관점을 명확하게 확인을 좀 하자 이거예요. 정확하게 그거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을지 모르는 그 일들에 대해서도 뭘 좀 해보자? 밝혀보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뭐 할 수 있다?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오래된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accelerate 있죠.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속화하다. 니네 문제 푸시면 알지겠지만 이걸 decelerate 같은 걸로 바꿔놓으시면 안 돼요. 그 속도를 늦추다 아니면 slow down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여기 accelerate 쓰셔야 돼요. accelerate. 자, 그 다음에 니네 학교에 점심 먹고 왔니? 다들 졸리구나. 저기 환서야, 화장실 가면서 아이스크림 좀 사다 먹자 우리. 둘, 넷, 여섯, 여덟, 10개. 10개. 어떤 걸로 그냥 뭐 바로 사와. 그냥 막대기 달린 걸로. 그러면 환서가 오기까지 한 5분이 걸릴 테니까 5분 정도 잠깐 쉬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졸린 친구들. 물 끼워줄게. 물 끼워준다고. 몇 개월 안 일어나잖아. 아니 소윤이 선생님 저 어제 잠이 안 와서 못 잤어요. 헐. 큰일 났네. 근데 저 오늘 시험이 없어서 3교시 동안 자긴 했는데 개운하지가 않아요. 더 잘 거야? 모르겠어요. 아니 잠이 안 드는데. 더 자면 안 돼. 더 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더 자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진짜 내 영어 망하는데. 여러분들이 내일 시험을 잘 볼지 안 볼지 한번 오늘 테스트 해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망한 것 같은데? 안 되겠네요. 아니 치치치도 있긴 있는 거야. 오. 이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빌어주고. 행운도 안 빌어줄 것 같이 생겼어. 아니면은 좀 여러분들이 우울한 것 같으니까 기분 좋은 포즈를 좀 취해보도록 합시다. 기분 좋은 이 친구는 제대로 서지를 못해. 에어컨을 좀. 아유 진짜 내 영어 잘 봐야 되는데. 네, 얘들아 저기 뭐지 많이 맞추는 것도 좋은데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있지. 그거 틀리면 안 돼. 특히 본문 문제. 본문 문제는 틀리면 안 돼. 너네 니네 학교에도 분명히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제 유튜브 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대금에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학원 안 다니는 애들한테 다녔다 안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 희정아 요즘 영어 공부 어떻게 하고 있니? 다 물어보면 다 대부분 선생님 유튜브 보고 있는데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학교에도 분명히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제 유튜브 보는 너네 걔네들보다 못 보면 안 된다. 너는 저기 직접 현강을 듣는데 그 유튜브로만 그 광고 스킵해가면서 수업 듣는 친구들보다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돼. 소연이는 그러면은 저기 기숙사 가서 줌을 들어오자. 자는지 안 자는지. 사자 좋다. 사자방에 들어오자. 좋다. 은지가 꼭 켜줘. 네. 저기 소연이 걸로. 그래서 소연이 저기 책상 그 앞에다 딱 놓고서. 뭐 하는지 안 하는지. 화면 꼭 켜야 돼. 알지? 켜야 돼요? 켜야지. 우리 다 화면 켜고 있는. 가려놓고 먹잖아요. 안 돼. 화면 꼭 켜야 돼. 배경만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배경만 바꾸실 수 있으니까. 진짜 무섭겠다. 제 거는 이걸로 배경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게 한간 쳐다보고 있으니까. 소연아. 누가 저희 제이가 이걸로 해놨는데? 제이가 배경화면 이걸로 해놨는데? 상의도 보여주세요. 상의 거 잠깐만 상의 거 있다. 상의권 이걸로 돼 있어. 그러니까 알았지? 소윤이 배경 있게 하면은 소윤이만 나오니까 배경 안 나오고. 은지가 켜줘. 소윤이가 켜가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대박. 빨리 끝나라 진짜 응고시험. 빨리 오늘이 10시 반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어차피 내 손을 떠났으니까 10시 반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제 너희들에게 달려있지 뭐. 그래서 좋겠다. 그래도 내일 저기 영어 시험 보고 바로 끝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물론 금요일 학교를 가긴 해야 되지만. 왔다 왔어. 아이스크림 있는 게 없어서 그래. 제일 많은 거. 그래. 왔다 왔어. 오케이. 자 하나씩 골라봐 친구들아. 하나씩 골라봐. 하나씩 골라봐. 골라봐. 여기 따라 나가면 좀 쉬운. 그러니까 여기가 창문이 없어가지고 답답하네. 일단 있는 거 보고. 떡잎 마을. 깃떡. 우리 애들은 떡잎 마을이라고 불러. 떡잎 마을. 그건 내 거야. 자, 봅시다. 이거 안 들어가지 않니? 2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 2가 안 들어가. 우리 또 교정인들은 이거 쉽게 그거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정인들은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네 지금 당장. 자 30번 볼게요. 자 30번 보시면요. 하인이 30번 뭐 했었지?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이게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그 도구를 만들었어요. 앞에 내용이 많이 잘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응. 직립보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손이 자유로워졌으니까 어. 도구를 만들어서 사냥을 한 다음에 그리고 사냥한 거를 먹어요. 먹어서.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발달되고 뇌도 발달해서. 오. 그치. 그렇게 해서 자신들만의 그 영역이 확장됐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앞에 이제 피부과만 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옷이 필요가 없는 곳에 살았을 것이다. 그러면 기후가 어때야겠어? 따뜻해야겠지. 그래서 열대우림에서 살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피부가 까만 애들이 피부가 하얀 애들보다 유리하다고 했죠. 피부 까만 게 더 보호가 되니까 강한 태양 강선으로부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태생인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부터 나갔는지 아니면 아프리카 그 세계에서 다양한 곳에서 발생이 됐는지 그건 솔직히 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신체적인 변화가 발생을 했다고 했어. 인류는 원래 뭘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 직립보행, 워크 업라이트를 할 수 없다고 그랬었죠. 근데 그러한 능력을 발달시켰다고 했어. 워크 업라이트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렇게 해서 퍼져나가면서 도구를 만들었대. 물론 손이 자유로워졌다는 얘기는 나오지가 않아. 하지만 도구를 만들려면 확실히 손이 자유로워야 도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손이 자유로워진 이유는 직립보행 때문이고. 자, 그래서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다른 동물들을 사냥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할 수가 있다고, 컨슘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많아진 열량이 뇌 발달에 뭐가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그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뇌 발달에 분명 도움이 되었고 더 많은 에너지와 함께 뇌는 변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초기 인류의 식단이 확장되면서 신체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그들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다. 결국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초기 인류의 식단이 확장이 됐다는 거야. 근데 그 식단이 확장이 어떤 과정으로 발생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단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었는가. 풀만 먹다가 어떻게 고기를 섭취하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expand 있죠. expanded 같은 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어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뭔가 장문을 해라라는 만한 그러한 문장은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 좀 교과서에서 한 번쯤 나왔던 뭐 I wish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은 분명히 그걸 장문으로 하라고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뭔가 장문하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나마 주제를 찾으라고 한다면 11번 문장이 아마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식단이 확장되면서 신체적으로 지적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뭐 할 수 있었다? 확장할 수가 있었다. 요게 아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31번. 31번에 보시면은 31번은 뭐에 대한 얘기였었죠? 하연이? 그러니까 네. 결과가 불공정할 때 과정이. 네? 과정이. 네? 과정이 불공정해서 불리한 결과를 받았을 때. 그때는요. 과정이 불공정하니까 그게 내 잘못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외부화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과정이 공정하면 내 잘못이기 때문에 외부화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원인을 밖에서 찾을 수가 없다고 했죠. 오케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 부분이 좀 문법적으로 복잡하긴 한데, 내가 대금에서 혹시나 이걸 문법 설명으로 낼까봐 내가 대금 애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요. 이 부분 있죠. as 형용사, as 주어 동사 있죠. 여기서 앞에 있는 as가 생략이 돼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뒤에 있는 형용사를 강조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as는 접속사로 쓴 겁니다. 예, 그런 과정으로 썼는데 학교에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는 안 내실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는 안 내실 것 같고, 아무튼 과정이 불합리해. 그러면은 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 되게 아웃레이징 하겠지. 분노하게 될 거야. 하지만 위로의 상이 존재를 해. 즉 나쁜 결과의 원인을 우리 자신 이외에 다른 무언가의 탓으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 결과가 망한 게 아니라고. 그지? 그래서 위로의 상, consolation prize 있죠.
여기를 빈칸 뚫을 수도 있다 얘들아. consolation prize.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알아둬라. consolation prize. 여기 뚫려 있으면 니네 이거 찾아야 돼. consolation prize 위로해상.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설득한다고 했죠? 아, 이게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불공정한 과정과 관련이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 자신을 이제 설득을 할 수가 있어. 근데 4번에도 보시면 역시나 뭐가 나와요? however, 연결어가 나오죠. 그래서 얘 가지고서 이제 달라지겠죠. 근데 만약에 과정이 진짜로 공정했다면 우리는 그거를 뭐 할 수 없다? 외부화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즉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받을 만한 걸 받은 거다라는 겁니다. 설마 이런 거 서술형으로 쓰라고 할까 이거? we got fair and square. 정말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 나는 근데 진짜 나올 만한 걸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거지. 이거를 그건 선생님들만 아실 것 같아. 나 진짜 모르겠어요. 감을 못 잡겠어. 설명을 해줬어야 뭐 이렇게 감을 잡을 텐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 과정이 공정하면요, 우리는 믿어요. 그 위에 결과가 뭐였다는 거. 마땅하다는 결과라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결국 뭐의 다른 표현이다? 그 결과를 일으킨 무언가가 우리 자신에게 있었음이 틀림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 결과가 만약에 봐봐, 시험을 애들이 되게 잘 봤어. 영어 시험을 애들이 막 진짜 막 90점대들이 되게 많아. 근데 나 70점 맞았어. 60점 맞았어. 그럼 잘못은 누구한테 있겠어? 나한테 있겠지. 나한테 있겠지. 근데 영어 시험 1등이 85점이야. 그리고 평균이 한 50점 돼. 근데 내가 40점 맞았어? 아니면 내가 한 60점 맞았어. 1등이 85점인데 내가 한 60점 맞았어. 그리고 학년 평균은 한 50점이야. 근데 나는 65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물론 85점 맞은 애가 있기 때문에 못 본 거에 대해서 책임은 어느 정도 있지만 시험 문제가 진짜로 어려웠단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그지? 학년 평균이 50점 나와버리면. 그지? 뭐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externalize, 외부하다 했죠. 요걸 좀 잘 봐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2번. 32번 뭐에 대한 얘기였었죠? 이것도 뭐 그냥 말 그대로 그거죠? 패션은? 돌고 도는데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돌고 돈다기보다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 역사의 스케일 단위로. 그러니까 1년, 2년 만에 바뀌는 게 아니고 한 50년 단위. 이렇게 역사가 변화한다라는 시점. 그 시점 단위로 어떻게 된다? 패션이 크게 변화한다라는 거야. 물론 돌고 돈다도 맞긴 해. 왜냐하면 저 뒤쪽에서 치마의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치마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아예 안 입고 다녀요. 이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고 길어졌다가 짧아지고 짧아졌다 다시 길어진 거니까 돌고 도는 게 맞긴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것도 뭐 되게 대단한 게 뭐 들어가 있진 않은데 이제 이 아저씨가요, 그 여성들의 이브닝 드레스가 어땠었는지 3세기 동안의 그 자료를 이제 연구를 하죠. 그리고 그 자료는 이제 판화에 이제 그려진 거 갖고 해서 분석을 하죠. 근데 이 아저씨가 하시는 연구는 뭔가 직관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고 굉장히 수학적이고 통계적인 연구를 하셨다고 해서 정확하게 이제 하신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아저씨가 몇 가지 카테고리로 항목을 나누죠. 치마의 길이와 크기, 그 다음에 목선의 깊이, 그 다음에 허리선의 높이, 이렇게 다양한 걸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는데 이 아저씨가 그렇게 조사를 하고 보니까 패션이라는 것이 regular phenomenon이라는 거야. regular가 뭐야? 규칙적인 현상이라는 거야. 그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말이 뒤쪽에도 나오죠. 주기적인 periodic한 뭐라고 했어? 순환 사이클. 그죠? 순환이라고 했죠. periodic cycle. 그런 말들이 이 문제의 힌트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가 빈칸이었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내실 것 같진 않아요. 이걸 그대로 내실 것 같진 않은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아까 전에 있었던 어딨노? precise periodic cycle이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빈칸으로 뚫으려면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 precise periodic cycle 같은 거. 그리고 그 형태가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 50년 단위에 그래서 변화해서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네, 요런 거. 그리고 이거 annual variation이 아니고 scale of history, 역사의 척도에서 발생이 되었다. 요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핵심 단어들을 좀 받으시고 기본 내용을 좀 알아두세요. 아 진짜 뭐가 나올지 모르겠네. neither A nor B 이거 갖고 문제 내진 않겠지. 매개에서는 요번에 이게 나왔었어요. neither A nor B 연결어 문제가 나왔었어. 이거 빈칸 뚫어놓고 들어가면 골라라. 이렇게. 그리고 be as well as 있죠. 그 동사수 누구한테 맞출 거냐. 항상 B에 맞추죠. 그런 거. 정답은 1번이었고요. 33번. 33번도 내용이 어려웠었죠? 33번 뭐였었지? 하연아 33번 뭐였었지? 세봄이가? 세봄이는 33번 뭐였었지? 시장 경제요. 그게 불공평하다. 시장 경제. 뭐 때문에? 그거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만 이득을 얻어요. 기술의 혜택. 발전. 발전. 기술의 발전이 엄청난 부를 가져왔죠. 인류에게 엄청난 부를 갖고 왔는데 문제는 그 부를 이제 어떻게 하면 나눌 건가? 어떻게 제대로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무슨 경제를 택했어? 시장의 메커니즘을 채택했다고 그랬죠. 그 시장의 메커니즘이 뭐야?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돈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그지? 금왕의 건물 갖고 있는 것보다 서울 강남의 건물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큰 인정을 받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로 인해서 뭐가 생겼다는 거야? 불평등이 증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혜택들 있죠. 그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를 쉽게 탈취할 수가 있어. 뭐 비트코인 같은 거 내가 얘기했잖아. 비트코인에 접근을 하는 애들이 막 한 달 만에 몇십억씩 벌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저기 옆 동네 사는 만식이 할아버지는 12시간 동안 밭을 갈아도 한 달에 벌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그죠? 예, 그런 거. 근데 이러한 현상이 어디서도 나타난다? 경제 있잖아요. 시장 경제. 어디서 나타난다? 노동시장에서. 레이버 마켓에서도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 레이버 마켓에서도 이 기술의 혁신에 의한 뭐? unemployment. 실업이 급진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혁신에 의한 실업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 네? 기술 혁신에 의한 실업. AI 때문에 그만두는. 그렇죠. 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 하이패스. 고속도로 하이패스. 옛날에는 누가 다 했었어? 아주머니들이 다 돈 받아주셨었단 말이야. 근데 하이패스 도입되면서 그분들 다 실업자 됐잖아. 다 unemployment 됐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사회가 만들어놓은 부의 접근 자체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사회의 부를 그 몫을 받으려면 일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와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잖아. 그지? 그러면 그 사회의 부에는 내가 접근을 할 수가 아예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더 급진적인 형태라고 얘기를 했어? 내가 사실 지금 비트코인을 모른다고 해서 내 생존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 그지? 하지만 AI 때문에 만약에 기술혁신 때문에 내가 일자리를 뺏기게 되면 그건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돼? 내 생존이 왔다 갔다 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더 급진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러분들한테 서술형으로 내기에 문법적인 게 뭐 대단한 게 보이진 않습니다. 대단하게 보이진 않고 그냥 여기서는 진짜 그냥 해석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석 잘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 기본적인 거 분사구문 니네 여기다 툭 쓰면 안 돼. 툭이 아니야. ing에 분사구문 써야 돼. 예, 그런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답은 1번이었죠. 사회의 부에 전혀 접근을 할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34번. 하연이? 34번?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걸 알려줄 때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그쵸. 네. 그쵸. 그 얘기죠. 전문가들은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을 때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 설마 내라고 안 하겠죠. 이런 거 쓰라고 안 하겠죠.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기본을 뭐 할 수 없다?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전문 지식은 암시적이다. 모이기보다는 명시적이기보다. 그래서 암시적이다, 명시적이기보다. 명시적이라는 건 뭐야? 또렷하게 내가 이해가 되는 거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대로만 따라하면 나도 전문가만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전문 지식이라는 게 그래 안 그래?
안 그렇죠? 그 밥 아저씨가 그림 그릴 때도 맨날 자기 혼자 다 그려놓고 맨날 참 쉽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우리가 하면 그렇게 나와요 진짜? 안 나오죠. 왜냐면 전문 지식이니까. 전문 지식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4번 문장 보면 더비겼고 썼다. 이런 거는 꼭 외워둬라. 이거 서술형으로 쓰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거 더비겼고 이런 거 꼭 외워두시고 더비겼고. 그래서 너가 숙달을 향해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너의 그러한 의식적인 의식을 가지는 것, 기본에 대한 의식적 인식을 가지는 건 더 적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기본적인 걸 설명하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못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토파일럿 이거 있죠. 오토파일럿 자동 조종 상태인 채로 있다. 이런 것도 꼭 알아두세요. 빈칸 뚫어놓고 들어가면 고르라면 오토파일럿 골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수영 선수한테 이제 물어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공중제비를 빨리 돌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어? 그냥 공처럼 몸 말면 된다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그 헬스장 가서 이제 몸 겁나 좋은 아저씨한테 한 헬스 경력 20년 된 아저씨들한테 스쿼트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저 가서 저렇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만 얘기한다니까. 진짜로 그래. 아저씨 뭐 가슴 근육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기 벤치프레스 많이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전문적으로 얘기해주는 애들은 누구라고 했어? 이제 갓 헬린이 벗어난 애들. 그 한 20대 몸 좋은 오빠들 있죠. 걔네들한테 가서 오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빠들이 잘 누워가지고 만약 팔의 각도는 45도로 하고 중량은 뭐 헤드세트는 이렇게 자세하게 걔네는 설명을 해줘. 근데 경력 20년 된 아저씨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저 벤치프레스 맨날 하면 돼. 이렇게만 얘기해줘 그냥. 잘 설명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종종 직관적 지식, 방법에 대한 직관적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요거 알아두세요. 직관적 지식. 직관적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설명하는 것, 그 단계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는 뭐 한다? 굉장히 고전을 합니다. 그리고요, 고전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조금 다르게 쓰려면 그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have a hard time expressing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have a hard time ing가 뭐야? 아니면 have difficulty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죠? 예, 그렇게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have a hard time ing나 혹은 have difficulties ing 뭐 아니면 have a problem ing 이렇게 써도 뭐 똑같은 의미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들의 브레인 덤프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 요 말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들의 브레인 덤프 왜? 아저씨들한테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아저씨들이 설명을 못하니까 막 이 말 저 말 막 던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 뭐다? 뭐로 가득 차 있다?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답은 그래서 5번이죠. 5번. 자, 그 다음에 35번. 하인이 35번? 그러니까 네. 가공하는 건 안 좋아요. 맞지? 그 중에서 그 예로 나온 게 뭐였었어? 제분. 제분이 왜 안 좋다? 영양소가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끝부분에 가공을 해도 영양소가 남아있는 방법이 두 개가 나오긴 하죠. 뭐랑 뭐? 발효. 또는? 발아. 오, 하인이. 하인이가 얘기한 게 다예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핵심은 그거야. 가공을 어떻게 하자? 최대한 최소화. 최대화 최소화.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네,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로 나온 게 이제 밀링 제분이었었죠. 제분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다? 영양소가 다 파괴된다. 그게 제일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무관한 문장이었거든요. 근데 무관한 문장이니까 어차피 이건 다 빠져서 나올 겁니다.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 그리고 뭐 다 똑같은 얘기하고요. 이거는 그냥 뭐 해석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뭐 딱히 제가 봤을 때 문법적인 게 중요한 건 진짜 1도 없는 것 같고요. 시험에 문법으로 낼 만한 거는 뭐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문 자체가 나올까도 싶어요. 별로 뭐 이렇게 중요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윤이가 설명한 내용이 딱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6번. 36번 보시면. 하윤이 36번? 36번. 응.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
모든 게 더 완벽하면은 그 사람 옆에 있어서 자기가 이득을 보지만 근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비교당해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별로 안 있고 싶어요. 그게 바로 역설적인 거. 무슨 단어 썼죠? 파라독스 그거잖아.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실수를 하면은 그 사람이 호감이 돼요. 그 얘기죠. 공부 열심히 했구나. 맞죠? 우리는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옆에 있고 싶어 해.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럼 그 그룹 안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베스트 원이냐, 베스트 라이트냐 라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왜? 그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내가 비교했을 때 어때 보이니까. 내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 혹은 내가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인기가 있으려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걸 받으려면은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뭐 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다? fallibility. 실수를 저질릴 바로 그러한 증거를 reveal, 드러낸다면 사람들은 그들을 더 좋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여러분 문법적으로 낼만한 게 몇 가지가 보여요. 일단 첫 번째 더 비교급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아이씨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더 비교급 이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쭉 보시면요, 이것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7번 문장. 제가 7번 문장은 왜 표시를 해드리냐면요, 7번 문장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가정법 과거 때문에. 선생님들이 서술형 낼 때 가정법 과거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거 쓰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쓰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7번 문장 혹시 서술형으로 나오면 꼭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왠지 낼 것 같은데 이거. 대금에서 나왔었나 이번에 가정법이? 근데 가정법은 그냥 상관없이 선생님들이 서술형으로 많이 내는 것 같아.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7번. 이게 진짜 어렵죠, 37번이? 37번. 이거는 애들이 다 어렵다고 하더라고. 진짜 저도 어려워. 잘 들어. 37번은 그 입력에 대한 게 컴퓨터 알고리즘이 받아들이는 입력과 그 생명체, 유기체가 그 받아들이는 그 입력이 서로 관점이 좀 달라요. 일단 첫 번째, 컴퓨터 알고리즘. 컴퓨터는요, 그 입력값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한다 안 한다? 가치 부여를 하지 않아요. 가치 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 판단 자체를 안 하니까 그냥 입력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냥 뭐가 나와? 출력이 나와요. 그죠? 컴퓨터에 숫자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그냥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유기체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유기체에는 가치 판단을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꿀벌의 팔자 댄스에 대한 게 나오죠. 팔자로 날아다녀.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찾은 꿀의 위치, 그리고 지금 벌집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나타내 준다고 했잖아. 근데 문제는 벌집에서 그걸 보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 팔자춤을 보는 애들. 그러니까 그 팔자춤이 벌집에 있는 애들한테는 입력값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입력값이 반드시 행동을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했어. 행동을 유발하지 않는 이유가 그 벌집에 있는 애들이 그 팔자춤을 보고서 판단을 한다고 그랬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벌집에 꿀이 많어. 그러면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 즉 뭘 한 거야? 가치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입력값이 들어왔지. 팔자춤을 봤잖아. 근데 안 가. 꿀 찾으러 안 가. 그러면은 출력값이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야. 컴퓨터 알고리즘은 입력값에 가치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력값이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뭐 나오는 거야? 출력값이 나오는 거야. 하지만 유기체, 그 벌 같은 경우는 입력값이 들어와도 그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냐면, 이 정보를, 벌들 같은 경우는 이 정보를 주변 환경에 대한 그들 자신의 지식과 비교하면서 정보를 뭐 한대? 평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굳이 이동을 하지 않는다. 출력값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죠, 얘네들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봐봐. 그 유기체 자체의 내부 상태와 역사에 비추어 처리하면 그 결과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없다. 가치 판단은 자기네들이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뭔가 기준이 없어. 자기네들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내용이 어렵죠, 조금. 그리고 문법적으로 봤을 때 뭐 딱히 서술형으로 낼 만한 거가 없을 것 같은데, 진짜 4번 문장에 있는 이거 내면은 진짜 선생님 가서 싸워야 된다. 이거 진짜 by which means 이거 내면은 이건 접속 전치사 플러스 관계 형용사. 니네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는 건데 이거 만약에 내면 진짜 선생님한테 가서 싸워야 된다 이거는. 그 다음에 assign A to B.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그냥 해석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안 내실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면 선생님들 자체도 이해하시니까. 아니, 왜냐면 내가 종종 이제 하고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 내 나름 이해를 하고 니네한테 설명을 하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애들한테 이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하거든. 유튜브에도 그래. 유튜브에도 애들한테 학교 가서 물어봐라, 선생님들한테. 그럼 애들 댓글 달리는 게 대부분 그래. 저희 선생님도 모르시겠대요. 거의 대부분 댓글이 그렇게 달리거든. 저희 학교 영어 선생님도 모르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은 분명 이해하셨겠지요. 이해하셨겠지만 이거를 엄청나게 막 그렇게 내시기에는 애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내용이. 근데 내용은 좀 이해하고 계시고요. 기본적인 건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거 적혀 있는 건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8번. 하연스?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성 전염이랑 행동의 전염에 차이점이랑 공통점이 나와 있어요. 공통점부터. 공통점은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은 전염이 돼요. 잘 된다. 차이점은? 차이점은 바이러스성 전염은 다 거의 다 안 좋은데 행동의 전염은 좋은 것도 있어요. 그 전에? 네? 그 전에 얘네들의 차이를 할 수 있는 특징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기준이 나오는데. 가시성. 그쵸, 비저빌러티죠. 눈에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그걸 가지고서 바이러스성 전염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전염을 억제시킬 수 있다. 왜? 기침을 겁나 많이 하는 애가 있어. 그럼 난 걔한테 가까이 가지 않을 거니까. 근데 행동의 전염은 다르다고 했지. 행동의 전염은 내가 보여. 제가 아이패드를 갖고 있어. 그럼 나도 그거를 갖고 싶어지거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태양전지판에 대한 예가 나왔죠. 자, 여러분, 그래서 잘하셨는데, 일단 그 바이러스성 전염과 행동의 전염은 유사성, 시밀러러티가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성 전염도 가까이 있으면은 전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의 전염도 가까이 있으면 전염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예로 나온 게 누구였었지? 술 먹는 거. 그렇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면 나 역시도 그렇죠. 많이 마시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유사성이었죠. 그리고 차이성을 만들어내는 건 바로 뭐다? 여기 있는 비저빌러티, 가시성이다. 바이러스성 전염은 눈에 보이면 억제를 할 거다. 왜? 가까이 안 갈 거니까. 근데 행동의 전염은 눈에 보이면 나도 그걸 하고 싶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옆집 아저씨가 태양전지판 설치했어? 그럼 우리 아빠도 그걸 보고서 뭐 할 가능성이 있어? 태양전지판을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뒷부분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뭐다? 이제 바이러스성 전염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대부분 다 뭐다? 안 좋다. 부정적이지만, 나쁜 것이지만, 행동의 전염은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좋은 거면은 태양전지판 설치고, 나쁜 거면 흡연과 같은 것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담배 피고 있는 걸 보면서 나도 한번 피워볼까? 이런 생각까지 있는 게 이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비저빌러티나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8번 보시면 연결어가 좀 나와요. 연결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연결어 위치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 연결어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시밀러러티와 비저빌러티, 요 두 가지 A, B 뚫어놓고 들어가면 골라라면 니네 이거 잘 골라야 된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39번. 여러분 힘을 내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39번. 자, 세범스? 39번? 동면. 네.
도면이랑 휴먼. 휴먼이요? 네. 두개 비교한 거예요. 곰은 휴면을 해요. 도면을 해요. 아니 휴면. 일단 그래서 많이 먹고 잤다가 어. 그러면 살이 빠져 있어요. 맞죠? 그렇죠. 일단 중요한 거는 먼저 구별을 지어야 되는 건 동면과 수면이죠. 그 동면과 수면이 같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동면의 기간에 들어가 있는 애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 수면의 기간이 따로 있다는 거죠. 따로 있어. 그래서 동면의 특징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어디와 어디서 나타났냐? 그 신경학적인 그 부분과 그 다음에 그 물질대사적인 그거는 물질대사인가 신진대사인가? 신진대사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자, 동면은 일단 신경학적으로 봤을 때 뭐의 상태와 비슷하다? 마취된 상태. 그래서 의식이 있다 없다? 없어. 무의식에 가깝다고 했었어. 그냥 의식을 못해. 마취되면은 기억이 완전히 날아가거든요. 꿈 같은 것도 안 꿔요. 그냥 제가 얘기했었죠. 수면 마취 하게 되면은 이제 잠아요 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은 뭐야? 일어나세요. 이거밖에 없어. 이제 잠아요랑 이제 일어나세요. 이거밖에 없거든요. 의식이 없는 거야. 그 순간에는. 그 사이에는. 그 다음에 이제 신진대사적인 면으로 봤을 때 중요한 거. 동면이라고 부르려면 신진대사율이 어떻게 돼야 돼? 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진대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체온이죠. 체온이 곰 같은 경우 체온이 그래서 동면을 하는 애들은 어디까지 떨어진다? 화씨 32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화씨 32도가 섭씨로 따지면 0도야. 거의 0도. 그 그러니까 0도 영상도 아니고 영하도 아니고 아무튼 그 0도까지 이제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곰이 뭘 한다고 생각해? 동면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곰은 동면이 아니죠. 첫 번째, 체온이 정상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거야. 즉 체온 유지를 한다는 거야. 그지? 두 번째, 그리고 잠에서 쉽게 깨어난다는 거예요. 왜? 마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곰은 동면이라고 부르기보단 뭐로 보는 게 낫다? 휴면이라고 보는 게 낫다. 그래서 맨 끝에 토퍼라고 했죠. 토퍼. 휴면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체온이 안 떨어지고 그리고 마취된 상태가 아니라 잠에서 어떻기 때문에 쉽게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휴면 상태라고 보는 거에 맞다라고. 요거는 내려면 낼 수 있을 것 같다. 내용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서술형을 써라라는 건 솔직히 좀 안 보여요. 서술형으로 써라 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stay 같은 거 이형식이니까 형용사 써야 돼. 니네 여기다 normally 쓰면 안 돼. ly 붙이면 안 돼. 그 다음에 hibernate 동면하다. 그리고 무의식인데 의식 쓰시면 안 되고 여기 being anesthetized 뭐 이렇게 마취되냐 수동 써야 돼. 그냥 여기다 ing 붙이면 안 돼. 마취되어진 거니까 수동으로 써야 된다. 알겠지? 자, 메타볼릭 신진대사적인 관점, 신경학적 관점과 신진대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0번. 세범스? 40번? 그거 너 나이가 많아질수록 주변 사람들 신경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그 도움 필요한 사람 안 도와줘.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도 신경을 쓰긴 써요. 그래서 저학년일 때와 고학년일 때가 다르죠. 저학년일 때는 또래가 있을 때 도와줄 가능성이 높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4에서 6으로 올라갈수록 또래가 있을 때 도와줄 가능성이 낮다. 왜요? 내가 그렇지 주변을 신경 써서 오버액팅 내가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얘네들이 그걸 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요 얘기도 그 얘기입니다. 연결어가 하나 나오고요. 문법적인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어놓은 게 거의 없죠. 문법적인 건. 그래서 문법적으로 뭔가 서술해라 이런 거는 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런 표현들. 그래서 아이들은 의도적으로 무표정한 포커페이스를 한다. 요런 표현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설마 이런 걸 서술형으로 쓰라고 하진 않겠지.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번. 자, 41번. 세범수? 권위는 절대적이다. 예. 부모님이
최초이자 최고의 권력자예요. 어린이들한테. 그래서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소윤스? 무슨 내용이죠? 일단 중요한 건 뭐야? 핵심은 왜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는. 않는가?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가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왜 의문을 아이들이 제기하지 않는가의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권위에 도전을 하면 혼나거나 소리 질림을 당하니까. 그리고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어른들이 대답해줘 안 해줘? 잘 안 해주고 왜냐면 엄마 아빠도 답을 모르거든. 하늘을 왜 파래? 이렇게 얘기해도 엄마 아빠가 사실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딱히 없거든. 왜냐면 그 답은 누가 갖고 있다고 그랬어? 피직스 물리학이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그걸 물리학적으로 설명해 줄 거야? 그리고 애들한테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걔네가 그거 이해해? 내가 그래서 그때 얘기했지. 애들이 원한다면 그런 게 아니다. 하늘에 있는 피가 파란 신이 뭐 싸우다가 죽어가지고 하늘이 파래진 거다. 뭐 걔네들 그런 걸 좋아하지. 뭐 얘 봐라 이제 이게 대기가 있는데 빛이 산란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억압을 당한 거야. 질문할 때마다 억압당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서 뭔가 시스템에 이제 권위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제기하려고 해도 해 안 해? 안 해. 하지 않아.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축약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자세하게 봐야 돼 니네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아이들이 유년기에 하는 그러한 질문들은 대부분 non-controversial이라고 했어.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즉흥적으로 아이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거 쭉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들이 하는 질문은 일반적으로 완벽하게 뭐다? 합리적이다. unreasonable이 아니고 reasonable한 겁니다.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오죠. 아이들이 계속해서 뭐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아이들이 하는 질문을 진지하게 뭐 해야 된다? 테이크, 받아 줄여야 한다. 아이들이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애들이 너무 질문을 하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Y라는 책을 만들어줬잖아요. 왜 그럴까? 네? 그거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많은 이제 싫으면 놓으셨겠죠. 이제 저 책 봐. 저기 다 나와 이런 거. 그 중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항목은 사춘기와 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도 보니까 그게 꽂혀 있는데 그것만 있더라고. 사춘기와 성. 사춘기와 성 그것만 있더라고. 43번에서 45. 자 이거는 쉬우니까 하연스? 네? 뭐에 대한 얘기였었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말 못해. 저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1학년 담임쌤 때문에 그 사람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사건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했어요. 있는 그대로? 네. 그래서 저 애가 상상의 나를 펼쳐. 뭐 때문에? 그 책? 만화책? 그치. 스토리북이죠. 스토리텔링 북인가 뭐 아무튼 책 있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7년 동안 아역 배우를 해요. 아니 그 전에 근데 그 책은 어떤 특징이 있었지? 그 책은 이렇게 그러니까 구멍이 있어서 사진을 넣으면은 동물이 나와요. 그쵸. 본인이 그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상상의 그런 세계를 이제 펼치게 되죠. 근데 중간에 얘기가 많이 잘리긴 했는데 일단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발달이 느린 아들이 한 명 있었죠. 그래서 두 딸은 뭐 발달이 되게 잘 돼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아들은 좀 발달이 좀 느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도 치이고 밖에서도 자기가 항상 어른들한테도 이제 그런 눈살 찌푸려짐을 당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늘 궁금해한 게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을 좀 잘 만났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어느 날은 이 부모님한테 쪽지를 보내죠. 학교에서 판매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세일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학교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한번 오세요 라고 했는데 바빠서 못 가죠. 나중에 이제 행사가 끝나고 갔는데 이제 이 선생님이 따로 책을 빼놓죠. 그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자비로 사주신 것 같아, 그 책을. 근데 그 책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등장인물들, 그 동물들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얼굴에 구멍이 다 뚫려 있어. 그리고 그 뒤에 뭘 집어넣을 수 있고, 사진.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진, 자기 얼굴을 집어넣으면 자기가 그 동물 모양이 동물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아이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아역 생활을 또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가 돼요? 작가가 되죠. 작가가 되죠. 네,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뭐 문법적으로 대단한 내용이 있지는 않고요. 이거를 도대체 시험을 어떻게 내시겠다는 건지 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내실 건지. 내용 가지고 내시려나? 모르겠어요. 네. 순서 파악은 이미 실제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순서 파악으로 내실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지친 대상 파악도 나오고.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본문 1, 2과에 대한 거는 뭐 하도 이제 많이 봐가지고 영상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모고도 거기 이제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만 보세요.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많이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틀리면 안 되는 문제에서 자꾸 미스가 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맞출 수 있는 건데 뭔가 내가 공부가 덜 돼가지고 틀리고, 이거 봤던 건데 해서 틀리고, 그러면 안타까워. 근데 이제 어제 1학년 애들도 이제 많이 틀린 게 그거야. 단어 변형시켜 놓은 거. 단어를 변형시켜 놓은 건 그건 진짜 본인이 그 기존에 우리가 뭐 단어 외우던 거 그런 실력이 되지 않으면은 그건 풀 수가 없는 문제니까 그건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본인의 실력이 그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오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최대한 맞추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집에 가실 거 아니니까 가셔서 내일 시험 보기 직전까지 좀 후회 없이 공부를 하세요. 물론 졸리고 피곤하시겠지만 잠깐 쉬시고 후회 없이 공부를 하세요. 나 잠깐 자고 일어나야지. 근데 눈 떠보니까 8시더라, 9시더라. 이러면은 그러면 진짜 큰 이슈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게 불안하시면요, 기숙사 가서 누워서 주무시지 마시고 책상에 엎드려서 주무시거나. 선생님 좀 근데 똑같은데요. 그래도 오래 잔다고? 신기해요, 진짜. 책상에서도 오래 잘 수 있어? 네. 오늘 기숙사 몇 시까지 들어가야 되니? 11시? 이따가 A반 애들이 9시부터 이제 9시부터 10시 반까지 이제 걔네는 보충섬이거든요. 그때 이제 들어가면 개미 가서 공부하세요. 개미 가서.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 시험 잘 보세요. 아셨죠? 실수하지 마시고. 네.